에이, 여기는 보시죠. 네. 자, 오늘은 그 이재명 도의사를 정신적으로 살해했던 우리 김부선에 대한 분노를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죠. 고유정의 그런 살인 그리고 사체 훼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있는데 우리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의 명예훼손 살인 그리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김부선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가지지 않고 있죠. 반드시 응징하고 거기에 상응한 법적 책임 그리고 사과,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김부선에게 동조했던 정치인들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5분간만 이재명 도의사 요즘 그 민주당 내 당내 게시판 난리가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제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6월 11일인가요? 자, 6월 11일 날에는 이재명 도의사가 지금 경기도의 그 국회의원, 경기도 내 소속하는 국회의원들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6월 4일, 그리고 6월 11일, 그리고 또 6월 후반부에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 연속으로 비공개로 만난다고 합니다. 자, 6월 11일에는 경기 북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 같아요. 동두천에서 동두천 시장님이 1주년 당선 기념 모임을 동두천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비공개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 12일 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공개 모임을 가졌죠. 비공개 모임이니까 무슨 내용이 오고 간지는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호 여사의 그 서거로 인해서 당내가 복잡하고 경황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고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저는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온 내용들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민주당 당내 그 화합 논의가 주요 논의였다고 합니다. 박주민이가 브리핑을 했던 그 민주당 내 게시판이 현재 TV조선에도 보도가 되고 연일 민주당 내의 이런 갈등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입지라든가 지명도 그리고 1심 무죄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직진 열정적인 도정 업무 수행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인지도를 쌓아가니까 그의 반대급부로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고 시기했던 많은 민주당 내 정치 반대파들이 당내 게시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당내 소통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6월 27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노경필이었죠. 노경필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 이 재판부 형사 일부라는 그 노경필이 그 부장판사고 그 배석 판사들 두 명 있죠. 구성 판사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그것 때문에 형사 1부에 배당하지 않고 다시 형사 2부로 재배당을 하고 재판 일정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형사 1부의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그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아마 검찰 측에서 항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문파 세력들이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인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6월 27일로 잡혀있던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연기가 됐다. 그리고 같은 날 잡혀있던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 기일이 변경된 것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제 눈에는 상당히 거슬린 게 바로 이정열, 빵꾸똥꾸 이정열이가 트윗을 하나 올렸죠. 거기에 노경필 형사 일부에서 그 다음에 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됐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트윗을 날렸죠. 이정열이가 부장판사였으니까 아마도 그 임상기 부장판사, 그러니까 형사 2부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느 모종의 아마도 이정열 판사가 임상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임상기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뭐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약간 구구 성향, 보수 계열의 성향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부모로부터 이런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약간 민주주의가 약간 태보적인 그런 지방에서, 제가 뭐 경상도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경상도가 약간 민주주의가 성특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역할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말을 했지만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 항쟁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김대중이나 그런 민주화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경상도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약간 편협적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정보에 기반해서 많이 자녀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상기 부장판사가 전형적인 이 경상도 출신인데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대구 안동, 그 다음에 경북 상주, 그 다음에 대구 고등법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부장판사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에 수원 고등법원까지 배정이 됐다. 이정열 판사가 이 임상기 부장판사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판결 경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쌍수를 든 트윗을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도지사를 12일 날 만났죠.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당내 화합, 이재명 도지사가 주창하는 민주당의 원팀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만나지 않았나. 이재명에 대한 이런 당내 공격이 계속 거칠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언론 매스컴으로 당내 갈등이라든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그리고 당내 친문 계열의 이런 정치적 대립 구조로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이런 책임감도 느끼고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에게 어떤 모종의 SOS를 청했을 수도 있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뭐 근자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릴렉스를 요청했죠. 그리고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당부는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은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발언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민주당 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 내 당원 게시판은 일반 당원 게시판하고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 가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 당에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왜 권리당원이 아니냐 하고 물어봤는데 1월 중순께 심사가 들어가서 그때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6개월이 안 돼가지고 권리당원이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한번 당원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왜? 아직 권리당원이 안 된 거야.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제가 신청을 한 것은 12월 첫째 주에 민주당원으로 다시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권리당원 심사, 당원 심사가 아마 1월 달에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1월 중순경인가 핸드폰 문자로 받았고, 그때부터 복당이 허락이 됐고, 아마 1월 말부터 아마 당비가 인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지 않다 보니까 권리당원으로 인정이 안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을 못 올렸어. 자, 그래서 가끔 지금 현재 민주당 게시판의 내용은 로그인이 안 되니까 FM대로 객관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친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극단의 양극단으로 갈려서 서로 자기 주장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권리당원이신 분 있습니까?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이런 글 좀 한번 올려주세요. 현재 이재명에게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첫째는 이 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최근에
전해철이가 이재명 도의사하고 안산 에리카 거기에 연구 산학연 관련해서 협약식을 했죠. 자, 전해철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나는 언제든지 이재명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에게 역할을 주지 않는다. 나에게 역할을 안 준다 하면서 이재명이를 치켜 세우고 매달렸죠. 자, 이것을 친문 세력들 표현을 빌리자면 전해철이가 드디어 찐묻게 된 것입니다. 자, 전해철이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오른팔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 찢이 묻어버렸어. 어떡해. 자, 거기에다가 혹시 지금 권리당원이신 분, 이재명 지지자이면서 권리당원이신 분은 게시판에 좀 이런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전해철이가 찐 묻었어. 이재명이가 나에게 역할을 안 준다고 매달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시만 하면, 분부만 내리시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찐 묻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역할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올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한 20일 남은 것 같아요. 권리당원 되려면. 아직 안 돼서 제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당내 그 베스트 글로 올라온 거에 이재명 도의사를 출당해라,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제명해라, 이런 요구가 베스트 글로 올라오고 많은 공감글을 얻었죠. 현재 민주당 게시판은 실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쓰고 있죠. 이것을 바뀌어야 되죠. 물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보다 책임감 있는 주장을 위해서 실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글을 올리실 건 뭐냐. 자, 이재명을 이렇게 제명하고 출당하라고 하는데, 자,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은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경수는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누가 먼저 출당을 받아야 되고 누가 먼저 제명이 돼야 합니까? 라고 게시판을 한번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친문 똥파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민주당 게시판은 근문 세력들에 의해서 글이 도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 내 주된 주류적 의견인 마냥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개설에 대한 당원 게시판을 브리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주민일 겁니다. 박주민이죠. 현재 그 당원 게시판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그 당원 게시판을 브리핑했던 박주민이가 이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와대 곳곳에는 국문 똥파리들이 암양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소통행정관 누구라고요? 바로 김선 행정관입니다. 국민청원 이것도 김선 행정관이 관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관련한 국민청원이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죠. 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국문 똥파리들은 어디든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세 번째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 찾아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엑스파일의 주범 홍석현이죠. 삼성의 뇌물 배달부라고 이상호 기자가 보도를 했고, 끝내 청산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삼성 뇌물 사건이었죠. 그 삼성 엑스파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홍석현이를 찾아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홍석현이를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미국 특사가 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근문 똥파리들의 놀이터인 당원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재명 도의사는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민주당 내부로부터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신 지지자들을 잠잠하라, 제발 좀 우리는 원팀이니까 자제하자, 뭐 이런 투의 요청글을 올리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 극문 똥파리들은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당내 분란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런 글을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을
개구, 입을 열어서 친문 세력들에게 이렇게 한번 일갈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글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근자에 문재인 지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노무현의 친구 유시민을 폄하하거나 이정열, 김부선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인 차세대 지도자이다, 리더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고 길을 열고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한 이재명 도지사를 물어뜯고 힐난하고 겁박하는 문재인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팀이고 우리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이고 민주당을 구심으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글을 민주당 게시판에 올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금문 똥파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감 비공감 비추천을 누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권리당 의원이신 분 있으시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가지고, 당내 화합의 방안에 대해서 비공개 면담을 하셨다고 하죠. 6월 12일 날. 정확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해찬 대표라든가 박주민이가 현재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지, 폐쇄할지, 이미 예전에 당원 게시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당원 게시판을 오픈하고 소통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게시판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통 창구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공격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 권리당원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권리당원이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를 한번 글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 똥파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원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가 더 정당한 것인지, 누가 더 정당한 주장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이재명이 야외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약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되어 있고 여론의 동향도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보폭을 높여서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5.18인 전해철이 이재명에게 자신에게 역할을 주지 않는다고 아양 뜨는 장면까지 우리가 목도하는 이 현실에 이재명에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26일 날 잡혀있던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형사 일부 판사가 이재명 도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형사 2부로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형사 2부로 배당된 부장판사가 전형적인 경상도 판사, 약간 보수적인 판사, 노경필 판사에서 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이 되었고, 이것이 이재명의 고등법원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오히려 더 긴장된 상태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정열이가 트윗을 날려가지고 만세를 부렸다는 거죠. 그만큼 임상기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판결 경향이 이정열의 성향하고 맞다는 뜻이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신 분들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한번 글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금문똥파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금문똥파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는 원팀이 되자, 민주당을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자, 작은 차이를 극복해보자, 이런 주장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원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을 공격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권리당원이신 분들이 훨씬 적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이가 불쌍해가지고 이재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권리당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권리당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이신 분들은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의 억울함을 좀 방어를 해주시고 똥파리들에게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있죠. 이재명이를 제명하라고 하는데 김경수는 더 심하고 현재 유죄까지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홍석현 촬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촛불의 세력 1등 공신 이재명이를 지켜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차세대 지도자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이를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근자에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재명 도의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의 금문 똥파리들의 오른팔인 유시민까지 공격하더라.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문 똥파리들이 뜨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생각하지만 금문 똥파리들은 아마 이재명과 대척점에서 이재명이가 정치적 대마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그 당직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뭐 먹고 사는 집에 바쁘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걔네들은 게시판에 들러붙어가지고 이재명 공격하는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죠. 애들이 삼성 알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심은 가죠. 그 내용들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금문 세력들이 다음 뉴스에 댓글 작업을 하고 똑같은 내용이 포스탈에도 글이 올라오고 있죠. 이들 무리라는 것이죠. 한 무리. 자, 금문똥파리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수를 한번 보시면 금문똥파리들 세력이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줌의 모래죠. 자,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권리당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급했던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로 대응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권리당원이 됐으면 제가 직접 올릴 텐데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이 되려면. 그리고 아직 그 당원 신청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당원으로 입당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죠. 당원 게시판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워낙 쪽수가 적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당원을 가입해가지고 권리당원이 돼가지고 이재명이를 보호하고 당내 주된 여론을 흐름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내야 된다. 이재명의 정책과 발언이 민주당 내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가입을 하시고 이재명에 지지하면서 권리당원이신 분들은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한번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집회를 하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조만간 이재명을 응원하는 오프라인의 장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당원도 가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아이고 좋아요.